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도 상담 사연과 힘께 인생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담자가 찾아왔다. 얼굴에는 이미 오랜 시간 쌓여온 피로와 괴로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말을 아끼다가 한참을 망설인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남편이요,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절박한 질문이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말투가 변하고 감정이 거칠어지며 전혀 다른 인격처럼 행동한다고 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다음 날이 되면 그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 반복이 계속되면서 아내는 단순한 술버릇이 아니라 이건 뭔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 또한 평생 술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 술로 인해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이번 상담의 핵심 열쇠가 되는 부분이었다. 이제 사주를 보면 개축년 신유월 무오일 갑인시이다.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금과 수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신약사주다. 무토일주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금을 생하고 그 금이 다시 수를 생하면서 기운이 계속 빠져나간다. 즉, 중심이 약해지고 외부 기운, 특히 수기운으로 끌려가는 구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토와 개수의 무게합이다. 이 합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토가 수로 끌려가는 성질을 가진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물의 기운, 즉 술과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들어오면 내부 기운 자체가 바뀌는 구조다. 연지 축토와 월지 유금의 결합은 금기운을 더욱 응축시키고 그 금은 다시 수로 이어진다. 이 흐름은 실제로 술이라는 상징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하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무토가 개수와 합을 하고 지지에서 유축으로 합을 하는 모습이고, 이런 것이 술주인데 지지에서 오중병화와 유중신금 축중신금으로 병신합으로 일지에 이른다. 즉, 이 사주는 구조적으로 이미 술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여기에 일지 오화가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병신합으로 묶이면서 감정의 흐름이 왜곡된다.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지 못하고 억눌렸다가 특정 순간에 터지는 구조다. 이 상태에서 원진과 귀문 구조까지 겹치면 특정 조건에서 전혀 다른 인격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추고 원진, 인유 원진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감정의 비틀림이다.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특정 상황에서 감정이 급변한다. 여기에 귀문 작용까지 더해지면 평소와 다른 행동, 다른 말투, 다른 인격처럼 보이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사주를 불임사 음령관법으로 보면 흐름이 더 분명해진다. 년지 축토는 조상령이면서 이탈지다. 의는 조상과의 연결이 안정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히 조상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조상 기운이 있다는 뜻이다. 월지 유금은 단절령이면서 일령지다. 현재 이 단절령의 작용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야. 관계가 이어지고 감정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일지 오화는 애증령의 분리지다. 좋아함과 싫어함이 동시에 존재하고 결국은 갈라지는 감정 구조다. 본인과 부부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자리다. 시지 임목은 형제령의 절공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형제령이다. 이 사주에는 실제로 형이 젊은 나이에 먼저 떠났다는 현실이 연결된다. 형제의 기운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절공지에서 공허하게 남아있는 구조다. 절공지의 형제령은 몽달귀 처녀기로 많이 발현한다. 즉,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흐름이 보인다. 조상 자리에서 이미 연결이 이탈되어 있고 그 위에서 단절이 작동하며 감정은 애증으로 갈라지고 형제의 기운은 정리되지 못한 채 공허로 남아 반복된다. 이 구조는 평소에는 조용히 잠복해 있다. 그러나 술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술은 수기운을 강하게 끌어올린다. 그러면 무게합이 활성화되고 금수 흐름이 강해지며 원진과 귀문 구조가 동시에 작동한다. 그 순간 평소에는 억눌려 있던 조상 기운, 정리되지 못한 형제 기운, 뒤틀린 감정 구조가 한꺼번에 올라온다. 그래서 이 남자는 술을 마시면 단순히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층의 기운이 겹쳐지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느낀 사람이 바뀐다는 느낌의 정체다. 육효 괴를 보면 이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수천수에서 수화기제로 가는 흐름 속에서 이효 관기가 동하여 세효를 충한다.
이 관귀는 단순한 문제 요소가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리고 그 관귀가 변하여 형제로 바뀐다. 이것이 중요하다. 관귀 작용이 형제 구조로 굳어진 것이다. 즉, 단순한 외부 문제가 아니라 형제 기운과 연결된 반복 작용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괴에서도 형제효가 다수 나타나고 형살 구조까지 형성되면서 이 흐름은 계속 반복된다. 사주에서는 형제령이 절공지에 있고 실제 현실에서는 형이 먼저 떠났으며 육효에서는 관귀가 형제로 변한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된다. 결국 이 남자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단순한 습관이나 기호가 아니다. 사주적으로는 금수 흐름과 무게합으로 술과 연결되어 있고 원진과 귀문으로 인해 특정 조건에서 인격 변화가 일어나며 음령 구조에서는 조상과 형제 기운이 정리되지 못한 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술은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 그 모든 구조를 한 번에 열어주는 계기다. 이 상담의 결론은 분명하다. 이 남자는 술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형제, 그리고 원진귀문 구조 속에 있는 기운이 술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사주와 현실, 그리고 괴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반복되는 문제 뒤에는 반드시 구조가 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때로는 개인을 넘어 조상과 가문의 흐름까지 이어진다. 술은 단지 그 문을 여는 열쇠일 뿐이다.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진짜 해석이고 진짜 해결의 시작이다. 보이는 것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읽어야 해결이 시작됩니다. 불임사였습니다. 불임사.